네, 여기가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처음 살았던 원룸이에요. 등촌 해장국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엄청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캐스트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꿀팁,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카페를 창업하게 되면은 카페가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상권도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로스팅을 하기 좋은 상권, 공장을 찾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이제 저만의 규칙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계속 꾸준히 저희한테 로스팅 교육 관련으로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의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계속 로스팅으로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식품 제조 가공업에 속하다 보니까 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요. 그래도 법에 따라서 이제 조건에 맞춰서 공장을 설계하면은 결국에는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뒤가 어떻게 보면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로스팅을 할 때 생기는 연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요. 저희 같이 이제 로스터들은 이제 만나면은 안부로 이제 민원이 어떤지를 많이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업으로 로스팅을 계속 한 지가 대략 9년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9년 동안 총 4군데의 장소에서 로스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장소를 제외하고 이제 3군데 장소에서는 그 민원이라는 게 저도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좀 힘들어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 장소는 진짜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장소를 구할 때 거의 8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 장소를 구했는데요. 오늘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규정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추면은요, 로스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4번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애프터 버너라고 해서 냄새를 없애는 기계도 없고요. 요즘은 이제 봄을 넘어서 되게 덥죠. 반팔 입고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문을 열고 일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이 공장에 와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0건이에요. 0건.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찾는 노하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9년 동안 이제 로스팅을 했던 장소를 이제 하나하나씩 가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장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장소는 이제 사무실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취미로 홈바리스타를 시작해가지고 홈 로스터가 됐는데요. 첫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처음 살았던 원룸이에요.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하면은 거의 진짜 집안이 가득 찰 정도로 자그만한 집이었는데요. 제가 이 원룸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그만한 원룸에 신기하게 베란다가 있어요. 애초에 이제 원룸을 구하면은 로스팅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를 조금 염두하고 베란다가 있는 원룸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도 로스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총 3대의 로스터기를 갈아치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그만한 자작 로스터기여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토퍼 1kg짜리 로스터기를 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좀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때 토퍼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로스터기고, 그리고 얘가 소음도 조금 크고, 그리고 볶을 때 1kg 단위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건물이 9층 중에 1층인데 당연히 되게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최대한 민원이 없는 시간에 로스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새벽에도 볶아보고 밤늦게도 볶아보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로스팅은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시간을 조금 막 계속 견디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사를 가게 되죠. 영상에서 봤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원룸에서 세 가지 로스터기를 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200g, 500g 이렇게 작은 로스터기여가지고 뭐 크게 로스팅을 할 때 문제가 전혀 생기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 세 번째 로스터기인 토퍼 1kg짜리 로스터기를 원룸에 들였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1kg짜리 로스터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의 로스터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1kg짜리 로스터기를 그 원룸에 들였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kg짜리 로스터기를 원룸에 놓고 난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원의 전쟁에 종을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엔 진짜 말도 못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독특하게 저희 원룸에 경비원님이 상시 거주를 하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로스팅 할 때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안에서 뭐 하고 있냐고 냄새를 안 맡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이런 민원이 최대한 없는 시간에 로스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남들 출근한 시간 이렇게 다 피해 가지고 로스팅을 해 봤는데 그래도 정말 거의 의미가 없었을 만큼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도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다크서클이 여기 진짜 코 밑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이 원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한 건물에 여러 세대들이 많이 사는 공동 거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권이라고 치면은 이 원룸이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개념이 될 거예요.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한 건물 안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할 여부들이 많아요. 당시에 제 원룸 같은 경우가 9층 건물의 4층이었는데요. 4층에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 연기가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퍼지고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최악의 공간에서 제가 로스팅을 했던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로스팅을 하기 좋은 명당을 찾는 노하우 첫 번째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치면요, 제가 만약에 이 원룸에서 로스팅을 했을 때 9층 건물 중에 4층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9층에 살았다고 하면요, 아마 민원이 발생했을 여부들이 조금은 줄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로스팅을 할 때 나오는 연기는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옥상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형 공장처럼 이런 공간에 살게 되신다고 하면은 꼭 중간층에 살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옥상층을 찾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팁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원룸 시절을 지나서 제 정식적인 첫 번째 사무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등촌해장국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엄청 반갑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여기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조그만한 공간, 평수로 치면은 아마 10평이 채 안 되는 자그만한 공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애초에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크게 하려고 공간을 구한 게 아니라 약간 커피 공방, 이제 제가 조금 갑자기 이제 제가 주차해 놓은 차를 빼야 돼가지고 이제 촬영을 조금 못했는데요. 제 두 번째 로스팅 공간이자 첫 번째 정식 사무실인 이 등촌해장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 아담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하기 위한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얻었던 그런 공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사무실인 이 공간에서 토퍼 1kg짜리 로스터기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 기센 W6 로스터기를 사게 되는데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이 2대의 로스터기를 돌리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은 요 배관을 설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스터기 배관을 설치하는 요령도 잘 없고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 배관을 거의 문 앞에 던져 놓는 식으로 로스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당시에 2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로스팅을 했는데요. 배관을 아무 생각 없이 1층에다가 던져 놓으니까 저희 건물주인 2층에서도 냄새가 조금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옆에 살고 있었던 2층 건물에 사는 입주민들도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배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공간이 이제 제가 로스팅을 할 때 이 배관을 설치했던 공간이에요. 이 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정을 하는데요. 배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로로도 가고 위로도 올라가면서 길게 빠지는 형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배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꺾이지 않고 짧은 형태를 띄워야지 커피 맛이 좋고 로스터기에 무리도 가지 않는데요. 첫 번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배관 길이가 굉장히 길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가 사용했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마지막 끝부분에다가 이제 브루어 송풍기를 설치해 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건물 옥상에서는 시크롬 팬이라고 하는 게 공기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긴 배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 건물로 들어오고요. 공조장치에다가 이 배관을 가볍게 연결하는 형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스팅을 하기 좋은 명당을 찾는 기준 하나를 또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배기구를 올린 상태에서도 자기 건물보다 더 높은 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 쪽에서도 또 미던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무실을 구할 건데 이 사무실에서 배기구를 최대한 여기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배기구보다 높은 건물이 위치한다고 가정하면요, 가급적이면은 그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쪽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무실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요. 나름 민원 없이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건물이 나름 낙후된 지역에 살았는데요. 이제 이 공간도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 배관이 위치했던 공간보다 더 큰 빌라, 신축 빌라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판단해가지고 두 번째 사무실인 이제 목동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으로 한번 가보실게요.